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러분을 깔아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진심을 무시한 채 한마디 한마디로 여러분의 마음을 긁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오랜 시간 쌓여온 관계라서 차마 끊지도 못한 채 참고만 계신다면요. 사람의 본성은 평상시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세 마디만 나눠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인지 그 본심은 고스란히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방송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못된 본성은 세 마디 안에 모두 드러난다. 여러분이 평생을 함께 해야 할 사람인지, 조심해서 멀리 해야 할 사람인지, 딱 세 번의 대화 속에 그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 지금부터 그 세 마디를 통해 어떤 사람의 본성이 가면 뒤에 숨어 있는지를 천천히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한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80이 넘으신 이 어르신은 하루가 다르게 병색이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꺼내셨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함께 여행도 다니고 가족끼리도 오갈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친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마음을 찔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이 작은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아직도 그런 생각해? 처음엔 그냥 웃으며 넘기셨답니다. 하지만 다음에도 또 비슷한 말이 나왔습니다.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남들보다 더 걱정이 많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잊을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성격이니까 자식들도 너한테서 멀어지는 거야. 그 순간 어르신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착각했던 건 그 사람의 말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이었다는 것을요. 그 말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라온 비판과 무시, 그리고 은근한 우월감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특히 상대가 힘들어할 때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그런 말투,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지만 세 번째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 관계가 틀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 그건 결코 여러분의 착각이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은 여러분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이유를 분석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저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말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느껴진다. 그 말이 비난인지 위로인지는 마음이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의 말, 그 안에 숨겨진 본성을 세 마디 안에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못된 본성이 드러나는 첫 번째 말의 정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일상 속 대화 한 장면을 통해 그 단서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던졌던 적이 있습니까?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언뜻 보기엔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넘길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민 끝에 용기 내어 꺼낸 이야기에 대해 이런 반응이 돌아왔다면
그것은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진짜 마음, 즉 상대에 대한 배려의 정도, 여러분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선이 그대로 드러난 본성의 신호입니다. 첫 번째 못된 말, 그건 바로 선을 긋는 말입니다. 그건 내 문제잖아. 나는 그런 이야기 듣기 싫어. 왜 그런 걸 나한테 말해? 이런 말들은 상대방과 마음을 나누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가장 솔직한 표현입니다. 겉으로는 친구고 가족이고 같이 밥도 먹고 여행도 가지만 속으로는 나는 내 삶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내 고민은 내 몫이야. 라는 차가운 벽을 세우는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상담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자신이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고 누가 힘들다고 하면 먼저 연락해서 밥 사주고 얘기를 들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정작 자신이 힘들 때 그가 기대려 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얘기 또야? 야, 너도 이젠 좀 강해져야지. 그건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는 말했습니다. 그 순간 느꼈어요. 아, 내가 그 사람한테는 그 정도의 존재였구나. 그 청년은 자신이 사랑이라 여겼던 관계들이 사실은 단방향이었고 자신의 존재는 상대에게 감정의 짐이었을 뿐이란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못된 본성을 드러낼 때는 꼭 욕을 하거나 화난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말투 속에 그 사람의 본심이 더 잘 숨어 있습니다.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거 내 알 바 아니지.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조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관계를 거절하는 신호입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신의 존재를 실현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관계를 지켜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 관계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때 그건 그만큼 마음의 문을 연 것인데 그 문을 닫아버리는 말은 결국 그 사람의 문도 영영 닫히게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말로 반응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 때 곁에서 어떤 말을 들으셨나요? 말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못되었는지는 선을 긋는 말 한마디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못된 본성이 드러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은 겉보기엔 아무렇지 않은 일상적인 표현 같지만 그 안에 담긴 독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이번에는 그 말이 등장하는 상황과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속 변화를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래전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고 자녀도 어느새 성인이 되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아내는 마음속에 쌓인 상처로 날마다 눈물 젖은 베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 상처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밖에 못해? 내가 말했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이게 다 누구 탓인데? 이 말들은 폭언도 아니고 욕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담긴 뉘앙스는 늘 아내를 못난 사람으로 만들었고 작은 잘못도 크게 부풀려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못된 말은 비꼬는 말입니다. 겉으론 웃으며 하는 말 같지만 그 말의 칼끝은 상대의 자존감을 찢고 들어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언어적 가스라이팅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 비꼬는 말투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상처받아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담이었어. 예민하게 받아들이네. 그 정도 말도 못해? 라고 덧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의 가슴에 닿는 순간 그것이 칼이 될지 꽃잎이 될지 이미 결정됩니다. 아내는 어느 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웃을 때가 더 무서워. 그 말에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더 깊은 상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직도 몰라? 진짜 너는 너무 순진하다. 어떻게 그런 것도 못하냐? 이 말들 속에는 상대에 대한 애정은 없고 우월감과 조롱만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과 평등한 관계를 맺을 마음이 없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의 수준을 드러낸다. 비꼬는 말은 결코 지혜롭지 않습니다. 비난도 아닙니다. 그저 비열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자존감이 깎이고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관계 속에서 정당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 어떤 관계든 존중이 빠진 말은 결국 관계를 조금씩 썩게 만듭니다. 비꼬는 말은 무섭게 사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독처럼 천천히 퍼져 상대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말투를 자주 쓰는 사람은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의 못된 본성이 정확히 드러나는 가장 결정적인 말 한마디에 대해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누군가가 겪은 작지만 깊은 상처의 이야기를 통해 그 말이 어떤 본성을 드러내는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중학교 교사였던 정현 씨는 수년간 제자들과 정을 쌓아온 사람입니다. 퇴근 후에도 상담해주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에게는 몰래 간식을 사서 넣어주기도 했죠. 하지만 정현 씨가 가장 크게 상처받은 말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동료 교사, 가장 가까운 책상에 앉아 매일같이 마주보던 그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정현 씨는 조용히 요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이야기와 자신이 받은 감사 편지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그 동료가 한 말. 그런 거 좋아하네. 그거 다 너 혼자 만족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 순간 정현 씨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음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못된 말. 그건 바로 의도를 왜곡하는 말입니다. 진심을 말해도 그 진심을 비틀어 듣고 왜곡하고 마침내는 너는 결국 이런 사람이잖아 라며 단정 지어버리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장 치명적인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상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마음, 즉 존중이 완전히 사라진 시선입니다. 상대가 뭔가를 해도 그건 너 잘난 척 하려고 한 거잖아. 넌 항상 그런 식으로 보여주려고 하지. 그렇게 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니야? 이런 말은 상대를 믿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어떤 마음을 꺼내도 받아주지 않겠다는 거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자주 듣다 보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접게 됩니다. 내가 뭘 해도 부정당할 거니까. 나는 괜히 혼자 나댄 거였나. 이런 식의 내면 침묵이 시작됩니다. 이 침묵은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고 결국은 인간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마음이 왜곡당하는 경험을 몇 번 겪고 나면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던지는 사람은 자신은 현실적인 이야기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라면 다 이해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심을 왜곡해서 보는 사람과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진심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다 고 말했습니다. 상대를 향한 오해가 아닌 이해를 선택하는 사람만이 좋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세 마디. 첫째, 선을 긋는 말. 둘째, 비꼬는 말. 셋째, 의도를 왜곡하는 말. 이 세 가지는 사람의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제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를 더 깊이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 번은 이런 상담이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해온 48배 여성분이었고, 그녀는 부서 내에서 성실하고 조용한 스타일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유독 한 사람에게서만 반복적인 상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장이라는 사람이었죠. 회의 때마다 그녀의 의견을 끊고 말했으며 작은 실수도 확대해 비꼬듯 지적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냥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처음엔 정말 그런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그 말 뒤에 숨은 감정은 존중이 아니라 지배였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부장을 대면할 때마다 자신이 축소되고 무가치해지는 느낌을 받았고 업무 효율도 떨어졌으며 심리적으로도 지쳐갔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의 말과 자신의 감정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내 감정 전체를 흔들어 버릴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이라는 칼날에 너무 쉽게 베이고 그 상처를 내 잘못일지도 모른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받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나, 이 사람의 기대에 더 맞춰야 하나 하며 자신을 점점 조각내고 상대가 원하는 틀에 스스로를 끼워 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지배적인 관계입니다. 말로 지배하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종속되면 자신의 삶 전체가 그 사람의 시선 안에 갇히게 됩니다. 현명한 방법은 먼저 말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는 겁니다. 선을 긋는 말에는 그건 내 시선일 수 있겠네 라고 차분하게 되받아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꼬는 말에는 그 말은 내 기분이 좀 상해. 다시 한번 생각해서 말해줄 수 있어? 이렇게 정중하지만 단호한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의도를 왜곡하는 말에는 내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조금만 더 설명할게 라고 하며 상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심을 다시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에 끌려가지 않고 내 감정과 입장을 지키는 태도. 그것이 곧 진짜 어른의 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어떤 본성을 가졌든 우리는 그 사람의 감정에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말에는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꼬는 말엔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선을 그어도 됩니다. 왜곡하는 말엔 침묵보다 진심을 드러내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한 번, 두 번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가 되었을 때 그 말이 반복되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말버릇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지속했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의 말은 언제나 관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지혜롭게 틀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한 상담자는 5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겪었고 당시를 함께 견뎌준 친구가 한 명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늘 곁에서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너니까 다시 일어설 거야. 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으로서의 본질은 절대 안 바뀔 거라고 믿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울컥하는 마음을 겨우 참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사업이 조금씩 회복되자 점점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정신 차렸네. 그때 너 진짜 한심했어. 나까지 창피하더라. 다시 망하면 이번엔 나까지 손절이야. 처음 그 말들을 들었을 땐 그저 농담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그 말은 농담이 아니라 친구의 진짜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 남성은 말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는 힘든 나보다 성공한 내가 더 필요했던 거라고. 여러분, 말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힘들 때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잘 나갈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이 두 순간을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보입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존재를 상대의 성과에 따라 달리 평가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해내야만 의미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실수하거나 무너지는 순간 그들의 말은 기억을 칼로 써내려가듯 가장 아픈 곳을 찌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본성을 보고 있는가? 상처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성은 언젠가 반드시 또 드러납니다. 사람의 말은 평소에는 흐릿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 번 반복되는 말에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 성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의 색을 너무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신뢰해버리는 경우도 많지요.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모두 옳거나 따뜻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한마디가 더 날카롭고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의 말실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매번 비슷한 말로 나를 깎아내린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곧 그 사람의 품성과 연결됩니다. 동양고전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요, 행동은 뜻의 그림자이다. 그 사람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말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독이 되는 순간 관계도 함께 병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말들을 어떻게 잘 걸러내고 나아가 자신의 언어로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는 말을 지혜롭게 쓰는 사람이 어떻게 주변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자신의 삶을 지키는지를 이야기 속 한 장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의 평상에서 매일같이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조용히 책을 읽는 삶을 살고 있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그를 참 말수가 적고 다정하지만 거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사람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잘 알아보세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말을 아끼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어주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은 잠시 미소를 머금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말하는 걸 좋아하지만 말로 인해 무너진 인생을 너무 많이 봤단다. 그래서 먼저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에게 세 마디를 던질 때까지 기다리지. 그는 말했습니다. 첫째, 상대가 힘든 얘기를 꺼낼 때 그걸 잘라버리는 사람인지 받아주는 사람인지를 본다. 둘째, 누군가의 부족함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인지 다독이는 사람인지 본다. 셋째, 누군가의 진심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을 인정해주는지 왜곡해서 해석하는지를 본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방식에는 그 사람의 전 생애가 담겨 있단다. 말은 기술이 아니고 태도지. 그리고 태도는 그 사람의 본심을 감출 수 없게 만들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말을 듣고 그 속에서 수많은 진심과 거짓을 마주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여러분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의 말은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중요한 건 말을 들을 때 그 말에 숨겨진 의도를 읽어낼 줄 아는 마음의 눈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감정이고 의도이며 관계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사람의 못된 본성이 드러나는 세 마디. 이 말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장 정직하게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첫째, 선을 긋는 말. 둘째, 비꼬는 말. 셋째, 의도를 왜곡하는 말. 이 세 가지를 반복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감정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조종하려고 드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말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선명하게 거리를 두는 것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말에 마음이 다쳤다면 오늘 이 방송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듯 여러분 역시 그렇게 따뜻한 말만 들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혹시 지금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의 내면이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를 지키는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